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저점 대비해서 25%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크게 보인 이후에 지금은 또 다시 한번 눌림목 장세에 들어온 시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45,000에서 47,000달러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보고 있는 반면에 또 3만 달러까지 다시금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잡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은데 좀 반갑게 맞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요즘 시장이 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요즘 다시 또 주춤하고 다시 또 횡보장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기분 좀 좋으셨다가 좀 이제 시장이 또 이러니까 또 이제 또 가슴도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 하루 또 저와 함께 그리고 또 골드문과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다 알아갈 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코인 대통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횡보 장세 같이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코인 대통령 오랜만에 뵈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오를만 하면 좀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좀처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상승 가지고 저희가 만족할 정도의 상승은 아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오른다 싶으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얼마만큼 떨어지냐, 짧게 떨어지냐, 깊게 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오름의 강도의 세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다시 이 횡보 구간이 끝나고 오늘 좀 더 달려준다라면 좋은 힘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까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뭐 매수하셨거나 뭐 매도하신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인 시장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악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찾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화요일 날 하려고 했던 악재 그냥 그대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좀 이제 이게 또 받아들여질지 그다음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우선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뭘로 하느냐? 바로 탈취한 암호화폐로 미사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나 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만 듣고서 빅텍을 뭐 이런 뭐 생각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텐데 빅텍은 사지 마시고요 우선. 자, 일단은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뭐 해킹으로 탈취를 하던 해서 그 탈취한 자금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우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굉장히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 사이버 전사단인가요 뭐 아무튼 그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좀 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은 거래소 3곳 이상에서 20년, 21년 이렇게 2해 동안 좀 탈취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작년에 탈취한 금액만 해도 3.95억 달러 정도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가 됐고 그 탈취된 암호화폐로 뭐 현금화를 뭐 했든 뭐 어떻게든 해서 그 돈으로 좀 미사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우선 거래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어떻게 돈을 모았던 간에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다는 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솔직히 이게 뭐 악재가 되던 말던 뭐 그거는 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의 그 해킹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하여튼 집단이 그 집단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침투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중에 3곳이 털렸고 3곳 이상이라고는 하는데 3곳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3곳이 털렸고 거의 4억 달러 정도의 암호화폐가 털렸다고 한다면 이 거래소 보안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헤드라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말씀드리는 것도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미사일 개발은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사일 개발 초점이 아니고 이 거래소 보안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도 말이 많았습니다. 거래소 보안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거래소 보안을 강화시켜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가져와야 된다. 해서 뭐 거의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뭐 해킹을 당했다는 등, 그다음에 어떤 거래소 해킹을 당해서 뭐 피해를 보상을 뭐 해주고 뭐 등등에 대한 뭐 일련의 이슈들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거래소 해킹을 당했다. 이런 문제가 뭐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나오진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근데 뭐 갑자기 뭐 어제 털렸다. 뭐 이건 아니라 2020년에서 21년 동안 그 2년 동안에 움직인 뭐 해킹을 한 뭐 정황들이 뭐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은 돈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화가 이제 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보안이 뚫리고 이런 단계는 좀 이제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거 악재인가? 라고 또 이제 생각하시면서 빅텍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해킹은 거의 뭐 일어나진 않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뭐 대형 거래소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뭐 바이낸스 뭐 이제 후오비 이런 거나 아니면 국내 대형 거래소도 있잖아요. 그죠? 업비트 뭐 빗썸 그다음에 뭐 코인원 등등. 그래서 요 정도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후오비 뭐 이 정도 뭐 해가지고 이런 대형 거래소들만 사용을 하신다면 해킹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물론 해킹이 에서 완전 프리할 수는 없겠죠. 물론 우리나라 치안이 엄청나게 좋고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범죄는 일어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뭐 대형 거래 쓴다고 해서 해킹에 대해서 완전히 프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거래소를 쓰실 거라면 신규 거래소 혹은 아니면 중소형 거래소 이런 것들은 이런 거래소는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마셔라. 웬만하면은 대형 거래소를 사용하셔라. 중소형 거래소들은 당연히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 등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이트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움직임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뭐 지금 예전에 기사를 보더라도 해킹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다 중소형 거래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 거래소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해킹에 대해서 좀 더 해킹을 당할 위험성이 좀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형 거래소들에서는 뭐 이벤트를 많이 하죠. 뭐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뭐 면제를 해준다, 뭐 비트코인 뭐 얼마를 준다, 어떤 거 뭐 에어드랍을 해준다 등등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뭐겠습니까? 투자자가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이벤트라도 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였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보안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보안을 강화하려면 뭐가 들겠습니까? 돈이 들겠죠. 돈이 없으면 보안 강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투자자가 많지도 않으니까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꼬리를 물고 당연히 해킹을 당할 수 있는 확률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 항상 말씀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중소형 거래소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실 거라면 거래소는 대형 거래소 위주로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에서 탈취한 암호화폐로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라는 이슈 체크와 함께 이게 또 거래소 해킹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거래소 해킹 이슈로부터 좀 안전하려면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후오비나 큰 굵직한 그런 거래소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어떤 건가요? 일단 앞에서 코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암호화폐 자체는 예전에 비해 일단 그런 해킹 관련해서는 많이 좀 좋아졌고 안정성을 좀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해 안에 보면 뭐 NFT 뭐 P2E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NFT 관련해서 암호화폐에서 이게 해킹을 못하니까 혹은 해킹한 자금을 뭐 세탁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잡히고 이제 규제가 잡히니까 이제 NFT 상대적으로 좀 약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에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이면이 있으면 그 뒤에 또 어두운 면이 있겠죠.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사람들이 NFT가 성장이 됐으니까 이거를 아직 규제가 안 잡혔다. 그래서 이 NFT를 악용한 범죄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아시는 것처럼 뭐 자전거래, 그다음에 범죄 악용 뭐 문제 등등 이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뭐 여러 업체들이 이제 NFT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를 좀 통계를 내고 했는데 뭐 지난달 1월 달이죠. NFT 구매자 수가 89만 명을 넘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0%가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 작년 12월이죠. 대비해서 6.5%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 시장은 좀 오락가락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NFT만큼은 시장과 별개로 계속 구매자 수가 늘고 있고 판매자 수가 늘고 있고 그리고 구매 거래 규모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월마트 더불어 이제는 유튜브, 뭐 넷플릭스 등등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NFT의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그만큼 규모가 앞으로는 점점 커질 텐데 이 부분을 좀 노려서 사람들이 더 악용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NFT 악용 사례도 조금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면 NFT 가치를 좀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좀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자전거래라고 하면 이제 NFT 자전거래를 설명을 드릴게요. NFT 자전거래라고 하면 NFT 거래자가 자신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 지갑들에 이제 돈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올려놓은 NFT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이거 사서 뭐 이게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짜리 사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시 뭐 5,500만 원 조금씩 그 NFT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올리는 기법인데 그것이 좀 많이 극성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자전거래를 뭐 몇백 명이 계속 악용을 하면서 뭐 890만 달러의 수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NFT 관련해서 이제 상당 부분 자금이 이제 세탁 관련해서도 좀 많이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두운 자금들이 암호화폐로부터 도망쳐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망쳐가지고 NFT 이제 어두운 지갑, 그러니까 좀 나쁜 지갑에 좀 많이 들어왔다, 유입이 됐다라는 좀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쁜 이제 지갑이나 거래를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NFT가 급격하게 부피가 커졌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졌고 이용자 수가 는 만큼 그걸 따라가기엔 아직 제재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규제가 지속된다라면 시장에 좀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누누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오늘 하는 날인데요. 10시 반에, 저녁 10시 반에 합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는 7.3%입니다. 7.3%. 뭐 investing.com 이런 데 들어가시면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시장이 예측하는 것만큼 웬만하면 나와요. 7.3만큼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횡복회를 그려가지고 혹시 이거 작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 차트를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왔으면 나왔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거의 2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인 걸로 봐서는 뭐 10분의 1이죠. 그렇게 봐서는 생각보다 좋게 나올 리는 없고 보통 시장이 예측하는 만큼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보다 더 나쁘게 나온다라면 아마 오늘 10시 반을 기점으로 시장이 좀 다시 이렇게 요동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 시장이 예측한 만큼 나왔을 때 그때 시장은 잠잠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스탠스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좀 구분을 못하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만약에 7.3이라는 시장이 예측하는 수치가 나왔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지금 이 7.3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이것이
당장 어떤 나비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예측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번에도 이 7.3이란 걸 아무 내용 없이 그냥 그렇구나, 시장 예측하는 만큼만 나왔구나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이게 나비 효과가 생겨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수치 그리고 뉴스 나오는 걸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또 나쁘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뉴스를 살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구나라고 좀 살피면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FT 시장이 정말 한 해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또 이면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자전거래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발표가 나는지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호재이죠. 예, 호재고 지금 봤을 때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면에 쓰이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결제 쪽에 많이 힘을 좀 실었다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봤을 때는 요즘은 또 예전에는 결제, 근데 요즘은 또 이 게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NFT도 뭐 솔직히 보면은 게임 쪽, 그다음에 뭐 방송 콘텐츠 쪽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호재는 일단 위메이드죠. 여러분들도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아실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위메이드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작을 총 약 20여 종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라고 하면은 게임사는 잘 몰라요, 그죠? 무슨 게임이 나왔고 뭐 많이 아는 저기 게임사는 이제 뭐 N으로 다 시작하는 쪽들, 그다음 뭐 그런 데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핵심 IP, 지식재산권 IP는 미르입니다. 미르. 뭐 옛날부터 있던 게임인데 미르가 이제 이 위메이드 가장 성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미르로 최근에 나왔었던 게 있었죠. 미르포. 그게 이제 위믹스 기반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블록체인. 위믹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이제 미르포였는데, 자, 그 미르포가 글로벌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저를 또 유치를 했었고, 뭐 대박이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상반기에만 뭐 20여 종 출시를 하겠다. 뭐 해서 뭐 보면은 뭐 열혈강호, 뭐 다크헤덴 M 뭐 해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 왜냐하면 이제 게이밍 자체가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좀 이제 바뀌었다라고 해도 게임 자체가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었죠. 그런데 게임이 PC에서 모바일로 많이 전향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게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PC에서 모바일로 갔는데 그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 왜 그럴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여담이지만 그걸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결제 부분이죠. 예, 결제 부분. PC에서 결제하는 부분과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PC 결제는 상한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한액이 있고 모바일은 상한액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로 만들고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이 위메이드에서 만드는 20종의 신작 출시, 이것도 비슷하게 모바일에서 만들어 놓고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야 뭐 거래될 거고 NFT 기반으로 나올 거고 메타버스 요즘 굉장히 또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오다 보니까 그 버스에다가 이제 또 엄청나게 광고를 또 해놨어요. 뭐 메타버스 기업 뭐 어쩌고. 자, 메타버스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뭔가 보면서 저건 또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일단 메타버스 NFT 굉장히 지금 시대의 급물살을 좀 타려고 하는 좀 시작 단계로 오지 않았나,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워터파크 가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가려고 이제 그 올라가는 계단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이제 놀이기구 제일 끝 꼭대기에 이제 올라와 있지 않나. 이제는 한번 터트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게임 회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마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카카오에서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가 역시 또 NFT 사업에 또 뛰어든다라고 또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위믹스 지금 뭐 많이 여러분들 업비트 거래소에 보면 위믹스라고 있죠? 그 위믹스예요. 예.
그 위믹스를 기반으로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게임사에서 이제 많은 게임사들 그다음에 뭐 아직 진출하지 않은 게임사들도 슬슬 NFT 메타버스 쪽으로 좀 이제 사업 방향을 잡아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와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P2E 게임들, NFT 게임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것이다. 이런 호재도 체크해봤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호재 같은 경우는 어제 약간의 좀 어떤 찌라시가 있었어요. 일단 러시아가 이 비트코인을 뭐 법정화폐로 뭐 인정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뭐 트윗이 달리고 뭐 러시아 안에 뭐 어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을 좀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이제 규제 관련해서 어제 문서를 9시에 또 러시아 측에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문서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금지하자는 이제 중앙은행의 공고 대신 규제하자는 이제 재무부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러시아 정부는 이제 규제 회색 영역이죠. 있는 이제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이제 통합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좀 내뱉고 있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고 이게 적격 투자자인지 그리고 비적격 투자자인지를 구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산이 어제 이제 트윗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지금 이제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말고 그냥 규제 안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좀 규제를 가지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나왔던 뭐 트윗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이제 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경제로부터 조금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좀 취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에게 이제 제재를 줘야 되는데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달러를 통해서 좀 제재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는데 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못 쓰게 하거나 또 규제가 들어온다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당연히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인의 것이니까 이거를 좀 더 중요도를 높여가지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내용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국고에 그리고 통장 잔고에 이 비트코인이 채워져 있어야 이 비트코인 가지고 어떤 거래나 뭐 적격 투자자나 이런 걸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지고 계시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가지고 와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자, 이 러시아가 또 비트코인을 이렇게 놓칠 수 없는 게 보니까 이 채굴 지금 보시면 이제 카자흐스탄이 2위인데 카자흐스탄 자체가 채굴자들이 많았는데 전기료가 쌌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 대란으로 인해서 이 카자흐스탄 채굴업자들한테 너희 전기세 더 많이 부과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제 채굴자들은 이 3위 허브인 러시아로 옮겨가기가 편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갑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이 채굴 관련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 하면 약 매년 15조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채굴을 포기할 수 없는 자기들만이 좀 유리한 선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가격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국에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난 당한 걸 찾은 게 아니라 이 세탁범을 체포를 했는데 검거를 했는데 6년 전에 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몇백억대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해킹을 했던 그 부부들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그때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850원대, 850억 달러의 850억의 이제 비트코인을 해킹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재 5조 4천억 정도의 가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세탁을 통해서 이제 돈을 불리고 있었는데요. 뭐 NFT를 구매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ATM기에서 인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검거를 함으로써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좀 안전하다, 추적이 쉽다, 그리고 투명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킹 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킹을 당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걸 좀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조금 이제 좀 투명성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에서 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분실됐던 이 도난당했던 비트코인 세탁범이 검거됐다라는 소식도 가격적인 부분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특징주라고 해서 뭐 지금 봐야 될 섹터나 이런 거는 뭐 NFT밖에 없죠. 예, 그런 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누사이퍼입니다. 제가 누사이퍼를 제가 굳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한다면 일단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한 지는 뭐 오래되진 않았죠. 뭐 최근에 뭐 작년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좀 한참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선 과거에 어떤 패턴들이 반복이 됐고 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좀 많이 보시라. 이런 코인들에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좀 공략을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누사이퍼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누사이퍼가 어떤 코인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뭐 저는 항상 말씀 안 드리니까 뭐 넘어가고요. 차트를 보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누사이퍼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딱 보면 답답하죠, 그죠? 예, 이제 작년 10월 달에서 10월 달에 314원에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하고 나서 10,000원까지 치솟습니다. 만 원까지 치솟은 다음에 1,800원까지 뚝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락하는 모습만 쭉쭉쭉 보여줍니다. 그죠? 쭉쭉 하락했다가 한번 툭 튀고 내려갔다가 툭 튀고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가요.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뭐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내려가 주면서 계속해서 뭐 바닥 라인 때는 계속 내려갔죠. 얘는 뭐 어차피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지 라인 때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툭툭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반등을 줄 시기에 525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쪽 라인이죠. 지금 이쪽 라인까지 내려갔다가 딛고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상승 이후에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갈치도 이렇게 토막은 났네요. 그죠? 예, 갈치도 이렇게 토막은 났는데 이렇게 토막이 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왜? 10,000원까지 갔다는 거 누가 10,000원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00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가슴이 많이 아프죠. 예, 많이 아프실 텐데 뭐 10,000원에 사신 분이 잘못한 거니까. 뭐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 만약 상장을 한 이후에 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이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올라간 다음에 상승 때, 상장 때 당연히 이제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한 다음에 그날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지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시점부터 갑자기 상승을 갑자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상승 시작을 해요. 자,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을 주려고 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에 바닥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녀석은요. 지지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시작을 한다면 지금 누사이퍼 같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 이후에 바닥 딛고 지금 올라오는데 우상향을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시켜주고 있어요. 그죠? 다른 코인들도 올라갔지만 살짝 횡보라는 것들도 많고 이런데 이 녀석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주고 있다. 이평선들도 정배열을 일로 이루어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다. 당연히 61선은 아직 위에 있죠. 돌파하고 정배열 이루어주는 순간부터는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공략 포인트는 지금이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이 아직 뭐 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뭐 3월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을 유지를 해준다면 이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을 좀 이제 위주로 상장이 얼마 안 된 코인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10,000원까지 상승을 보인 이후에 500원까지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제를 기준으로 한 10%가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신규 상장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 아발란체도 최근에 있었지만 매매하시는데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중 어떤 건가요? 이제 오늘의 코인 같은 특징주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핫했던 위믹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일단 위메이드와 좀 묶여 있죠. 어제 위메이드도 좀 좋은 상승 주식이죠. 주식도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믹스도 같이 올랐는데요. 이 올랐던 이유를 보시면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랐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제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매출이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4분기에 너무 많은 이제 매출을 1년 매출 중에 4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이제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주들 코인 가지고 계신 분과 주주들은 생각을 하겠죠. 좋구나.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이 기업 실적이 이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그 후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분기에 보니까 이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영업이익을 챙긴 게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게 코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빼고 나니까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장 외에 또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 9,970원인가요? 9,9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후에 같이 위메이드가 빠질 때 똑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위믹스 지금 이제 커플링돼서 같이 가고 있는데 이 하락의 원인은 이제 코인 매각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다가 매출이 알고 보니까 그냥 코인으로 판 돈으로 좀 메꿔졌구나라는 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는 뭐 20%를 소각을 하겠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가격을 찾겠다라는 좀 그런 대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위메이스 현재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맥스 지금 이제 7,800원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 장중이 아니라 어제 하루만 해도 9,970원까지 아마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윗부분에 조금 이제 같이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못 하시고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뭐 한 가지 이제 가격표를 좀 선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위믹스 현재 7,800원이지만 제가 생각하길 때 한 7,500원까지도 혹시나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꺼놨어요. 박스권 꺼놨는데 그게 8,150원대와 7,500원대거든요.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은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가격이 깨졌을 때 그 밑에 가격까지 또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7,500원까지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이제 다시 좀 떨어지고 오는 게 웬만한 코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좀 떨어진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을 받고 나면 또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그 위에 가격대까지 한번, 그리고 지금 만 원 비슷한 가격대까지 한번 다시 좀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위메이드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인 줄 알았는데 위믹스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제외하면 어닝 쇼크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급격히 위믹스 코인까지 좀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위메이드 측에서 위믹스 코인을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 수치는 약 20%가량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인 매매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는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네, 코인 어떤 건가요? 오늘의 코인 이제 좀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뭘 할까, 그 시장도 좀 많이 변했고요. 그다음에 뭐 연휴도 있었고 뭐 제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봤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좀 이제 뉴스사이퍼처럼 이제 상장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뭐 그 시기에 같이 뭐 상장을 한 그런 코인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이제 폴리곤인데, 자, 우선 폴리곤 같은 경우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무슨 코인이고 뭔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뭐 관심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은 없을 겁니다. 이 코인이 뭔 코인, 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들, 그다음에 패턴이 어떻게 또 반복이 될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폴리곤의 일봉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 일단은 바닥에 있는 지지 라인대가 굉장히 좀 확실하다, 좀 이제 단단하다,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닥 라인대가 바로 이쪽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상장 첫날에 이제 상장을 1,350원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5,000원까지 올라가요. 5,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2,000원까지 뚝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자,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뉴스사이퍼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양상을 보이냐? 뉴스사이퍼는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진 다음에 바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 내려왔다가 반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 라인 때는 형성을 해주고 간다라는 겁니다. 뉴스사이퍼는 바닥 라인이 형성이 안 됐었죠. 그냥 쭉 내려가는데, 얘는 내려갔다 바닥 지지 반등, 다음 내려갔다 바닥 지지 반등,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이평선 지지 반등,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바닥 지지하고 반등 주다가 다시 내려와서 바닥 지지 반등이에요. 자, 지금 현재 제가 그거는 이 라인 1,800원 라인대가 바닥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바닥 라인이고 요 라인대에 지지를 했다, 그리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어디냐? 바로 요 라인대입니다. 여기. 자, 보시게 되면은 저항을 맞았었던 라인대, 저항 맞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지를 했었고, 지지했고 또 이탈해서 지금 현재 저항을 맞고 있는 이 라인대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쪽에서 저항 맞아주면서 여기 지지였죠, 그죠? 저항 맞아주면서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자, 이 저항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이쪽 라인대를 다시 바닥으로 쓰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정도는 달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쪽 저항 라인대를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4일 동안 두드리고 있습니다. 툭툭툭툭 두드리는데 저항 라인대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어떻게 된다?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저항 라인대가 자체가 얇아지고 자, 왜 그러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거기에 있는 물량을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에 얇아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타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라인대는 바로 2,500원 이하예요. 지금 현재 라인대가 여기죠. 이제 2,500원 라인대, 바로 저항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 이하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 돌파하고 나서 매수하면은 뭐 살짝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대를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100% 무조건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사기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진짜 돌파했네. 가는 거 보고 가겠네라고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밑으로 꼬꾸라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만 커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만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00원 이하에서 그냥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매수 진행하고 자,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 그냥 손절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2,300원 라인대요. 바로 요 라인대죠. 자, 요 라인대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한번 툭 치고 올라온 다음에 3일 동안 이 3일 동안 캔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 대박 라인대 1,8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면서 지지할 수 있는 라인대가 2,300원이기 때문에 2,3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제 매도를 걸 수 있느냐? 목표할 수 있는 가격 3,500원 보겠습니다. 뭐 신고가 달성한다는데 3,500원이면 신고가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텐데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신고가 달성한다는 거 100% 아니에요. 그죠? 자, 신고가를 달성을 하려고 3,600원까지 4,000원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가정을 한다면 3,500원 당연히 이쪽에서 저항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예전에 전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4,000원이겠죠. 자, 전고점에서 파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전고점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에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보다 밑에다 파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달성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자, 여기에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서 여기를 바닥으로 쓰고 돌파를 하면은 이쪽에서 한번 맞을 거예요. 3,000원 라인대. 3,000원 라인대에서 맞고 밑으로 떨어지던 아니면 3,000원 라인대를 급격하게 돌파를 하던 올라간다고 해준다면 3,500원 라인대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는 걸릴 때 팔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없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거래량이 많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 라인대,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2,5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3,500원에다가 매도 걸어두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2,300원 이탈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해서 이제 추가적인 손실 방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을 확고히 다져둔 뒤에 저항 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돌파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은지 한번 체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도가를 선정을 할 때도 욕심을 가지고 좀 멀리 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저는 일단 또 샌드박스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또 샌드박스 최근에 뭐 유비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뭐 유비소프트는 좀 친숙하실 거예요. 예전에 카바 같은 경우, 테조스 같은 경우도 유비소프트와 이제 어떤 협업을 할 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샌드박스 뭐 파트너십을 맺어서 또 유비소프트에 좀 상승을 할까 했는데 테조스 보시면 전날 유비소프트의 그런 좋은 호재를 가지고도 다음날 또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샌드박스도 이제 좋은 호재가 있지만 가격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보시면 이제 샌드박스가 5,590원대예요. 사실 저는 좀 이 샌드박스가 오늘 잠깐의 눌림목 이후에 또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매수가를 좀 높게 잡았었는데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봐서는 좀 매수가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낮췄냐면 일단 보시면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박스권 그리고 전고점을 대비해서 현재 이 가격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무지개 색깔 비슷한 걸로 뭐 표가 있죠. 이거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건데 뭐 수학자 뭐 피보나치가 뭐 어떤 저희가 사는 세계든 뭐 이런 주식이든 황금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대로 아마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적정 가격이 생길 것이고 트렌드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걸 좀 이제 주식에 대입을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뭐 가격 뭐 0.236 그냥 23%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격대가 나눠져 있어요. 이 가격대가 그냥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제가 항상 지지와 저항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자세히 줄을 끄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선 가지고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연결을 했는데 이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대가 위에서 지금 5,530원대입니다. 위에 올라간 이후로 좀 떨어지더라도 그 5,530원을 잘 받쳐주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피보나치대로라면 그 밑에 가격 5,350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희망회로를 잠깐 굴렸을 때 이거를 잘 버텨주고 5,530원을 버텨준다라면 이것이 다시 반등하는 힘이 세진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이 약해져요. 그만큼 밑에 매물들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하락이 좋습니다. 그래서 5,530원을 좀 잘 버텨주면서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5,530원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 밑에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6,3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손절가를 5,000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 나눠져 있는데 내려갈수록 이게 반등할 힘이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000원까지 떨어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4,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최소한의 손절 라인을 가지고 들어가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000원. 그래서 손절가 5,000원 잡으시고요. 매수가는 5,530원 밑으로 왔을 때 아마 5,530원에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밑에 잠깐 내려왔다가 또 좀 버텨주거나 다시 지지와 저항을 뚫어주는 이런 싸움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매수하셔서 좀 올라갈 때 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매도가는 6,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표들도 약간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RSI도 올랐다가 다시 이제 좀 완만해지면서 다시 올라가기 위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샌드박스도 현재 뭐 RSI도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완만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MACD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0 위에서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오면 더 좋고 그걸 따라서 빨간색 선도 0 위로 올라오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유지되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오른다면 그 모습이 유지될 거다. 그래서 이 안전적인 매도 권유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NFT 대표 코인인 샌드박스, 과거에 코인 한수님께서 우리 15% 이상 성공적인 매매를 했던 코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바로 또 위에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연결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들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2월 10일 이후로 매수 매도를 어떻게 세워갈 건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